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밀려오며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곳곳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한 주 내내 예년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갔는데 우리 시장은 추위에 면역력이 생긴 걸까요? 오늘도 양지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 가장 온기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쪽 바로 반도체 테마주들인데요. 유리기판, CXL, 온디바이스 AI까지 모두 막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던 유리기판인데요. 오늘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CXL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단독으로 CXL PCB 모듈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TLB는요,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석유 화학주들의 이 흐렸던 날씨에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태광, 동성화인텍, 한화엔진, 성광밴드까지 햇살 가득합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두 종목 모두 시장 안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삼양식품 주가가 오늘 장중 한때 92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수출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해외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웨이 역시나 역대급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가 상향을 하고 있는 삼성증권인데요. 안정적인 실적과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7천 원 선에서 6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흥국증권에서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올해 소비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업황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견조한 실적 보전, 면세점의 영업이익 축소가 기대돼 연결 영업이익은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주주가치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LIG 넥스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작년 든든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중장기 이익 성장은 담보된 미래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점검해보는 시간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수급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610선에 지금 안착해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거든요. 지금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공매도라는 건 말 그대로 지수가 높을 때 공매도를 쳐야만 이게 하락폭이 커져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증시에 지금 상장되고 거래되는 대형주들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경기 침체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다시 산다면 아마도 그런 환투기 세력들이 돈을 갖고 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환율에 들어와서 환전을 하고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그 주가 끌어올리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3월 30일 날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그런 환투기 세력들이 공매도를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아침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중에 9할을 우리는 수출을 합니다. 우리 내수 시장 자체가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즉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10%만 우리 내수 시장에 소화가 되고 나머지 90%는 해외로 수출을 해야만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국민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서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봤던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이 상호 관세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관세, 우리나라 미국은 이제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서로 이제 수출을 하게 돼 있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즉 무역 관행이나 이런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걸 갖고 또 그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고 베트남 1위 그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도 이 트럼프는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멈춰선 상태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는, 즉 PPI나 PCI나 이런 것들이 1% 이상, 그러니까 2% 이상 올라가 3%를 넘어갈 경우에는 미국은 연준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은행은 그런 면에서 좀 낙제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면 곧바로 이 러우 전쟁을 바로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쇼맨십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러우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사우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모여서 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식 협상, 그러니까 한국식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이에 따라서 이 나토나 이 유럽 지역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국방비를 그 GDP 대비 5% 이상 가져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동유럽 국가나 러시아에 가까운 나라들은 그 자국 국방을 위해서라도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최신 무기이면서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무기는 우리 K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2단계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따지고 보면 그 나라들이 볼 때도 가성비가 좋고 또 가장 최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제품을, 우리 한국의 K방산을 수입해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미국의 인텔에 대한 분리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부분은 이 브로드컴에서 가져가고 이 공장들, 실제 만드는 공장들은 TSMC라는 대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대만 기업 TSMC는 이미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와 또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TSMC를 밀어주는 그런 행위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타가 이 메타 플랫폼즈라고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인데요. 그 메타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만들면 그 AI 기술, 똑똑해진 AI를 갖고 그 다음 스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곧바로 우리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서 우리 한국 시장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신다면 올해같이 좀 어려운 해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핵심만 좀 쏙쏙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지 1년 4개월 만이죠. 다음 달 말에 또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는데 호시 일정 내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일단은 잘 버텨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상승장 안에서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떤 쪽의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지금부터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방산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트럼프발 관세 무풍지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입니다. 무더기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일 수 있을지 여쭤봐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메타가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빅테크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디에 집중해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K콘텐츠입니다. 지난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었던 섹터인데 전략 수정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산 이야기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뭐 60만 원 선을 향해서 이제 질주하는 모습, 뭐 10%대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방산주 투자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주들이 네. 돈을 법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산이 예전과 다르게 한 몇 네. 년 전부터 해서 해외 수출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이 네.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무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제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품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상 무기부터 그 공중 그러니까 유도 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금 커버하고 있고 네. 이번에 한화 오션을 인수하면서 특히 이제 한화 오션의 나머지 자녀 지분 다 모두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하게 한화 오션의 최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 오션이 말 그대로 미국의 MRO 사업에 지출해서 미 해군의 그 선박들, 그러니까 군함들을 수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으로부터 이 신군함을 수준을 받아서 이걸 만드는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것이죠. 그게 네. 이제 최대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분법을 수혜를 받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거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선반영이 돼서 미래에 벌어들일 그 수익을 현재에 갖고 와서 할인한 가격에서 더 이제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현대로템이나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KT 흡표전차에 들어가는 이 S&T 다이내믹스는 그 안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현대로템은 KT 흡표전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도 이번에 그 폴란드 2단계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만든 이 흡표전차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막에서 현지 테스트를 통해서 OK를 받았습니다. 이 말뜻은 그 중동 지역에서 또 큰 시장이 또 열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S&T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내수에서 우리나라 국방부나 방사청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트럼프가 이 나토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 GDP 대비 5%의 방위비를 분담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더 이상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이미 3%를 넘겼습니다. 3%를 넘기고 5%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다른 그 옆에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도 이런
그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죠. 그러면 방위비 증액을 하면 그 증액하는 것만큼 그 개인 군사들 육군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이 쓰는 무기, 즉 우리 하나 이 현대 로템이 만든 K2 흑표 전차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그 자주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방력을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또 이 방산 쪽은 계속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육군, 우리 국군이 사용해야 될 탱크마저도 먼저 폴란드에 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 이번에 4단계 그 그러니까 현대 로템의 흑표 전차에 대한 4단계 양산 작업이 뒤늦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군이 이 무기를 오히려 뒷순위로 받는 게 더 문제가 될 정도로 이 방산 쪽은 해외 수출이 지금 장난 아니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을 좀 더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전체적인 말씀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S&T 다이내믹스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픈 AI, 애플까지 이제 뛰어들면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마이홈이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각 가정마다 차 한 대가 생기는 거. 근데 이제는 각 가정마다 마이홈 로봇이 생길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청소하자고 그러면 뭐 진공청소기 돌리고 뭐 요즘은 이상한 기계 나와서 뭐 버큐 클리너퍼 해가지고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물 걸레질한 그것도 돌려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이러한 노동, 가사 노동을 로봇이 뭐 대신해 준다면 기꺼이 왜냐면 그 내구 수명이 한 10년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이 가정 내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과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두 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이 쓰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인간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이제 가정에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인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 가전회사인 삼성전자, LG전자 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정의선 회장도 개인 사재 2천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는 소프트뱅크 지분이 20%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지분은 그 5년 후까지 이제 상장을 못할 경우 다시 비싼 가격에 이 현대차가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사준다는 그런 풋옵션이 걸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5년 차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뉴욕 증시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파란불이 킬 때는 말 그대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고 빨간불이 나올 때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 테슬라가 이미 올해 연말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영업 멘트이긴 합니다. 그 전기차 새로운 모델 나온다는 것도 여러 번 말을 하다가 뭐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까지는 어렵고 3단계를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단계까지는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 해왔는데 이번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젠2라는 이 로봇을 올 연말에 이 기가팩토리라는 테슬라의 이 전기차 공장에다 인간들과 함께 노동하던 그 협동 로봇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계열사인데 이 회사는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가 더 빨리 먼저 이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원익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인데 사업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계열사로 사업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연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손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쓰는 모든 도구를 인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달려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성공을 하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는 따로 IPO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침 방송에 제가 이걸 해드리는데 원인홀딩스가 그 사이에 상한가를 빵 쳐버렸습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원인 로보틱스는 적자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상장돼 있는 로봇 회사들 그리고 특히 로봇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퓨런티어, 원익홀딩스 같은 이런 로봇 회사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3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도 있는 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도 동일하신 것 같고요. 일단 원익홀딩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은요. K콘텐츠입니다. K콘텐츠 지난주에 마켓나우 3부 출연해 주셨을 때 한한령 기대감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었던 그 테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도 좀 매수 유효한 종목들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있어요. 이 K 컨텐츠라는 것 중에 K 컨텐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K-팝으로 대변되는 이 쇼 무대, 쇼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고 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영상 쪽입니다. 영상 드라마나 콘텐츠. 영화나 네. 이런 쪽이죠. 네. 이런 쪽은 특히 2024년에는 거의 중국에 나가지 못했었고요. 중국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한한령 한 7, 8년 기간 동안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의 여러 이런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우원식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아름아름하면서 중국에다가 일부 기술, 그러니까 VGX라는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고 그 관련된 영화들이 중국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그 앞선 VGX 기술을 갖고 중국 그 영화사나 이런 데서 하는 작업에 실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요. 그 콘텐츠 중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 그 한한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찍었던 그 콘텐츠들을 갖다 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한령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중국 쪽에서 이런 극장에서 오픈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OTT가 우리 한국 드라마를 사서 방영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이게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향후 중국은 미국과의 이런 그 무역 마찰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자기네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중국이 가장 쉽게 내줄 수 있는 게 이 콘텐츠들, 특히 한한령 이 완화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은 여기에 대한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파트너님 그러면 K콘텐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K콘텐츠 안에서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종목 하나만 꼽아주시면 제일 좋은 건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드래곤이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네. 25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제작 회사들은 딴 거 없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던 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또 광고가 적고 하다 보니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대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또 선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선판매를 한다는 건 내가 이러이러한 배우들을 써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할 건데 너희들 이거 살려면 먼저 외국 그 방송국도 와서 돈 내 해서 20% 30%를 먼저 선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드라마들을 제작한 편수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실적들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에 보신다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네, K 콘텐츠 안에서 파트너님의 최애 손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정말 핵심적인 투자 전략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파트너님과 이 방송 이외에도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무료 교육방 이용해 보시면 네. 될까요? 저 바로 갈 겁니다. 어떤 좀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제가 이 방송 시간이 이게 저한테 주어진 게 짧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방송에서 못했던 것들을 이 백브리핑 형태로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데 보다 생생하고 뒷얘기들, 백그라운드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다가 손 네. 마사요시 회장의 이 소프트뱅크에 팔았습니다. 팔았다가 이걸 손 마사요시 회장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안 되니까 이걸 현대차에 판 거죠. 이런 스토리를 백그라운드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네. 네. 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뭐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1, 2주차에 이어 3주차까지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1313 챌린지인데요. 벌써 마지막 보너스 4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주차의 문을 활짝 열어준 두 가지 종목 현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주신 두 종목 모두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먼저 솔리드, 5G 관련주로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시면서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다소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챌린지 안에서는 약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전략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엠로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공략해 주셨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오늘 양봉을 그리다가 지금은 음봉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2.95%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4주차 보너스 챌린지 2.7%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너스 챌린지 4주차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바로 솔리드부터 종목 리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침착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전 거래일의 5%대에 대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오늘 약보합권대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대에 대한 조정은 큰 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 상승 각도 자체가 하락 파동 이후에 이 상승 파동에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어진다면 이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이 완만한 각도 안에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눌림 이후에
상승 파동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 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미 이 막대가 사실상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저점 확인 이후에 변곡을 만들어내고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파동에서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다만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슈팅이 이어지려면 3천만 주에 3,100만 주에 되는 거래량은 동반돼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량 동반됐을 때는 추가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엠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엠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2%대가 넘어간 상승세를 반납을 하고 현재 마이너스 2%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과거에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1월까지의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의 상단 부근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요 지지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아준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승과 달리 오늘의 1%대에서 2%대에 대한 조정은 사소한 잔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 강한 상승세가 동반이 되면서 전 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솔리드와 조금 다른 점은 솔리드는 전 고점 돌파하려면 좀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앞선 솔리드보다는 조금 더 제한된 거래량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 상황,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 이 갈색 선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다 다시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확장 이후에 이 각도가 다시 한번 넓혀지고 있죠. 따라서 이 고점 경신한 이후에 추가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전 고점 돌파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께서 전략 말씀해주신 두 가지 종목은 저희 단기 챌린지 안의 종목들이고요. 저희 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장기 포트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텐데 장기 포트 종목들 5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2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41.62% 달성하고 있는 저희 장기 포트 챌린지인데요. 파트너님 또 이 장기 포트 챌린지 안의 종목들도 한번 진단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기 포트 종목들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일진 전기를 보면서 이 일진 전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71%대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1313 챌린지 단기 포트에서 선정했던 종목들 중에서 장기 포트로 편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포트에서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이렇게 장기 포트에서도 7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조정이 왔어요. 이 전력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조정이 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자, 2024년도 12월 달에 고점 라인대를 넘긴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2024년도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주는 흐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현재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 이후에 다시 한번 확장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서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 11월에 이 고점 부근 29,000원대 다시 한번 2024년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서도 넘지 못했던 라인대가 바로 이 29,000원 라인대죠. 29,0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29,000원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략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안정권에 있는 구간이고 추가 변곡점이 나온 이후에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71%에 대한 상승률 상회하는 수익률까지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1313 챌린지 장기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최근까지도
전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정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1월 달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로 인해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이 고점 라인대가 29,700원에서 29,800원 이 라인대죠. 이때가 17,000원대에서 29,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고점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무려 4,700만 주가 되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전 고점 29,700원에서 29,8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9,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 현재 흐름만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를 쉽게 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조금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29,800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좀 더 참고 지켜보신 이후에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종목은 현재 우리 장기 포트에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가격을 줬습니다. 최고 상승률 63%대까지 찍은 이후에 25년도 1월 20일부터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 주요 지지라인대가 완전 좀 명확한 구간입니다. 어느 구간대냐면 자 2025년도 1월 9일의 고점 그리고 2025년도 1월 19일 날 고점이죠. 39,200원 라인대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오늘 조정을 마치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2025년도 1월 17일 날 장중 29.92% 상한가 수준의 상한가가 달성했었죠. 이 상한가의 시가 이 부근을 이탈한 이 부근에서 갭을 발생을 했고 이 갭 부근을 이미 오늘 다 메꿔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로 확장했다 다시 수축하고 확장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하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한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진 만큼 상승 랠리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1313 챌린지 장기 포트에 계속해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BHI도 전 거래일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최근에 상승 추세가 강하게 한 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78%대까지 하락 시작을 했지만 이 하락을 마이너스 4%를 모두 다 끌어올린 만큼 마이너스 7%대까지 내려갔었죠. 모두 다 끌어올린 만큼 그만큼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고가 경신이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2024년 2025년도 2월 11일 날 고점을 경신했지만 결국에 마이너스 4까지 6%를 마이너스 2%까지 고가 대비해서 8%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1선과 11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냈죠. 따라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41%라는 성공률이 많은 종목들을 공략해서 낸 성공률이 아니라는 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시장 참 힘들었잖아요. 저희 챌린지 꾸준하게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참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오늘 보시면서요. 시청자분들이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무료교육방 이 등대 안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다양한 조언들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1주차부터 10주차 그리고 보너스 1주차, 3주차에서 진행을 했던 정말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공략하고 싶었지만 타점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가파르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최근에 이제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227%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현재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227%라는 상승 흐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단기 이후에 중장기에 대한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활성화가 되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2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 안에서도 다시 한번 공략한 타점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종목까지도 공략하는 시간 예정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교육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줄여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2시 이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파트너님의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제 4주차 챌린지 또 새롭게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주차 4주차 2가지 종목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글과 컴퓨터와 태성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지난 주차에서도 여러분들께 한 번씩 공략을 했던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씩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 한글과 컴퓨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AI 국회에 사업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이 소율적으로 이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 AI 국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클라우드 부분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서 AI 인공지능 제품 구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올해 AI 매출 전망만 150억에서 200억 원 수준의 큰 규모가 반영될 정도로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 우주항공 전문 기업인 한컴 인스페이스를 계열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제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장기 포트에도 한번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만큼 단기 포트 이후에 장기 포트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켰다가 최근에 단기 조정폭이 왔을 때 오기 전에 한번 챙겨놓고 다시 한번 오늘 단기 포트로 재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견조로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이런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2025년도 2월 7일부터 현재 2월 14일까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5%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으로 이 변곡 전 거래일에 조정을 변곡점으로 만들었죠. 따라서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추가 견조로운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 하면 한동안 조정 양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이미 2024년도 11월 말에서 2024년도 12월까지의 한 차례 조정이 있었고 이 가격적인 조정 이후에 12월부터 1월 말까지 기간 조정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반해서 이어지면서 현재에는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바로 급등이 아니라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다 모든 조정들을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전 고점 돌파까지도 유효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5,3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단기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태성입니다. 이 태성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특히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을 만나면서 SKC가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이후로부터 유리기판 관련주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 업종 자체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태성의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3년간 정부의 R&D 비용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R&D 비용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 지원받은 이 자금을 글라스 기판 장비를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은 좀 더 향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은 특히 2024년도 유상증자를 해냈습니다. 유상증자를 마무리 졌었는데 이 유상증자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온 이 자금 조달한 이 비용을 PCB 라인을 증설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라인과 유리기판 장비 라인까지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설 외형적인 확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갈 때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11월 달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 이 박스권에서 2025년도 2월 6일 날 한번 터치한 다음에 바로 반등이 이어졌고요. 최근에도 2024년도 2월 14일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에 지지받은 이후에 오늘 장중 5%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필옵틱스와 같이 이렇게 과열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자, 가격적인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2,900원, 손절가 27,7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의 포트에 포함시켜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죠. 태성, 저희 보너스 챌린지 1주차에도 공략해 주셔서 수익 안겨다 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또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흐름들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5장 투자 전략들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2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장 전략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 나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이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 입장해 보신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 이후에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